다음 말씀드릴 업체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사실 유통 채널 내에서 아직까지도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1, 2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1, 2인 가구 늘어남에 따라서 뭐 소량이나 간편 구매도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편의점 업체들은 뭐 PB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뭐 기타 뭐 도시락이라든지 FNF 상품들을 조금 많이 개발하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조적으로 유통 채널 내에서 뭔가 성장을 지속한다라는 업체는 편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아직까지도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 뭐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사실은 편의점은 아직까지도 뭐 CU나 GS25 같은 좀 대형 점포들 보면 연간 800개에서 900개 이상 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1, 2인 가구 확대에 따라서 아직도 구조적으로 채널이 성장하고 있는 게 편의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성장률 다음으로 사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게 유통 내에서는 편의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볼 때는 이게 편의점이 아직까지도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포가 증가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 점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가 얼마큼 성장하는지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의점 산업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뭐 6%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만약에 보신다면 그 6% 안에는 점포 수가 증가하는 게 한 4%포인트 정도가 차지하고요. 기존 점포가 성장하는 게 한 2% 정도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 성장률이 6%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편의점은 점포수 증가율과 점포당 성장률을 같이 봐야 되고 뭐 점포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점포당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점포당 성장률이 좋아질 때는 편의점 점포수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사이클 처럼 왔다 갔다 둘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지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점포 수와 점포당 성장률을 사실 같이 봐야 되는 유일한 유통 채널이 편의점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아까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입점하는 계약 방식에 따라서 매출 인식하는 게 좀 달랐었잖아요. 편의점은 그럼 어떤 식으로 매출 인식하냐면 사실은 가맹 형태에 따라서 좀 매출 인식하는 게 다릅니다. 편의점은 이제 상품을 매입을 하고 그 매입 원가의 일정 부분에 사실은 마진을 붙여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 일정 부분 마진을 붙인 거에서 사실은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사실 나눠 가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은 뭐 백화점처럼 캐펙스 투자라는 개념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가맹점주가 사실은 편의점 열고 싶으면 그냥 가맹 형태로 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라는 개념이 사실 거의 미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유통 채널 내에서 좀 가장 낮고 뭐 ROE나 ROIC라는 사실 지표의 개념이 좀 무의미한 채널이 편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의점은 매출 인식하는 게 가맹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가맹 형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순수 가맹 형태가 있고요. 본부 임차 가맹 형태가 있습니다. 뭐 순수 가맹 형태는 말 그대로 가맹 점주가 초기에 투자를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땅도 자기 걸 수도 있고 뭐 초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가맹 점주가 부담을 하고 만약에 나중에 수익이 나오고 만약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다 초기에 가맹 점주가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가맹 점주가 더 높은 비율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마진에 대해서 본부 임차 형태는 반대입니다. 본부가 좀 더 초기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경우고 뭐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는 본부가 내고 하다 보니 나중에 그 점포가 뭐 정상화되고 매출이 나올 때는 더 본부가 가져가는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가맹 형태가 있고 이 가맹 형태에 따라서 수수료율 그 비율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 트렌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본부 임차형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부 임차형 비중이 순수 가맹 형태랑 좀 다른 점은 편의점 입장에서는 초기엔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신규 점포가 좀 정상화되고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난다고 된다면 본부가 가져가는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레버리지 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같이 좀 점포 수가 좀 증가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편의점 본부들이 대부분 좀 본부 임차형 비중을 늘림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편의점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점포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CU나 뭐 GS25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탑2 편의점 업체들은 연간 한 800개에서 900개 각각 업체들이 순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개의 업체만 사실 합산으로 보더라도 연간 한 1,800개 이상의 신규 편의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뭐 세븐일레븐이나 하이 사업자들은 지금 수익성이 급격히 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은 탑2 중심으로 시장이 좀 더 재편이 되고 있는 시기가 편의점 업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점포수가 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 편의점 수가 이제 55,000여 개로 사실 인구 대비해서는 거의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포수 증가 좀 크게 보기 어렵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포당 성장률을 좀 제고시키면서 이제 수익성을 좀 가져가려는 쪽으로 탑2 업체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하이 업체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탑2 중심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좀 더 커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백화점과 편의점 업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면세점 채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은 사실은 뭐 편의점이나 백화점이랑은 조금 달리 순수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채널입니다. 면세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내국인 아웃바운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와 뭐 해외 입국자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관광객들이 수요를 사실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뭐 순수 뭐 내수 채널에 따라 움직이는 채널은 좀 아니지만 그만큼 좀 특이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사실은 뭐 백화점 대비해서는 좀 허가 산업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좀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과 달리 면세점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면 백화점은 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같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을 직접 매입해서 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화점은 직접 매입하는 비중이 거의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면세점은 그 반대로 그런 명품 브랜드들을 직접 매입해서 사오기 때문에 그럼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치품 물량들을 얼마나 많은 그리고 가장 싼 가격에 매입해 오느냐가 좀 가장 큰 역량 중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정된 물량을 얼마나 많이 소싱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고요. 상품별로 보게 되면 면세점은 대부분 화장품 매출 비중이 거의 70% 육박합니다. 뭐 지금은 좀 낮아져서는 60% 정도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화장품이 가장 부피가 작고 ASP도 좀 적다 보니까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채널별로 보게 되면 공항 면세점이 있고 또 시내 면세점이라는 개념 크게 두 가지 채널로 나눠져 있고 매출 규모 면에서 본다면 시내 매출 규모가 훨씬 큽니다. 만약에 뭐 시내 면세 매출 규모가 연간 한 5조라고 한다면 공항은 한 1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은 시내점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입지별로는 예전에 시내 면세점은 뭐 강북에 위치하면 관광객들이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유리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어떠한 많은 뭐 MD를 가지고 있고 물량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입지별로 좀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요즘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화점이랑 면세점의 큰 차이는 매입해오느냐 아니면 매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GP 마진이 백화점이 한 30%, 그러니까 GP 마진이라고 한다면 매출 총 이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특정 매입 형태로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사실 판매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GP 마진 높게 볼 수 없는 채널이고요. 반면 면세점은 그의 반면에 ASP가 높은 그런 명품 브랜드들을 직접 매입해 오기 때문에 GP 마진 백화점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만 사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백화점이 더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는 면세점의 높은 수익 구조, 그러니까 높은 판관비 부담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판관비에서 막대한 비용을 차지했던 거는 크게 채널별로는 공항과 시내 면세점이 각각 달랐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용 부담이 됐던 요인이 임차료였습니다. 뭐 전체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의 한 40%는 다 임차료로 내는 비중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항에서는 거의 적자를 기록했었던 사업이었었고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항이 다시 이제 재협상을 했고 들어가는 임차 구조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고정 임차료 형태로 들어갔었다면 지금은 공항에 오는 트래픽, 객당 임대료 형태로 좀 전환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차료가 매출 대비 40%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대비해서 공항의 적자
약간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판관비에서 많은 부담을 차지했던 게 신혜점에서는 사실 이 알선 수수료라는 개념입니다. 이 알선 수수료라는 건 결국에는 고객한테 주는 프로모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시면 뭐 쿠폰이나 이제 뭐 그런 프로모션 많이 해서 사실 기존 가격으로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알선 수수료를 굉장히 크게 많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백화점은 평단 매출도 백화점보다 훨씬 높았고, 그 GP 마진 높은 상황이었지만 높은 판관 비율로 인해서 마진이 굉장히 안 좋은 사업 중 하나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면세점은 이런 수익 구조를 좀 변화시키려는 그 과도기에 있다, 그 전환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려면 이제 다이고라는 수요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알선 수수료율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했던 게 사실 이 다이고들이란 수요 때문이었고요. 다이고라는 거는 사실 불법적인 중군 보따리상 수요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이고라는 게 결국에는 왜 한국 면세에서 생겨났냐라고 본다면 이제 2017년, 18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도 경제가 성장을 하고 중국 내에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뭐 사치나 럭셔리 수요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 수요가 증가를 할 때 한국 면세가 이러한 브랜드들을 굉장히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채널 중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됐었고, 보편적으로 이제 뭐 그런 관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세가 좀 더 가격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었고, 보편적으로 브랜드 업체들이 이제 국가별로 조금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고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브랜드 수요는 늘어나는데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채널이 한국 면세다 보니까 이런 차익거래에 기반해서 다 생겨났었던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고들은 아무래도 가져가는 규모 자체가 우리 같은 개별 여행객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면세와의 협상력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다이고들한테 면세점들은 결국에는 매출 규모를 크게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알선 수수료율, 매출이 100이라고 한다면 거의 절반 정도는 할인해서 물건 떠넘기는 수준으로 이제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면세점은 결국 이런 수요에 따라서 이런 알선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마진이 좀 크게 변동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있었던 이런 글로벌 락다운 현상이 있었을 때는 우리 같은 개별 여행기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형 면세점들이 이런 다이고 수요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면세점이 거의 제로 마진에 가까운 상태로 다이고들한테 물건 떠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면세점의 판관 비율이 높았던 가장 큰 요인이 공항점이랑 신혜점에서는 이 알선 수수료율이었는데, 이 알선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 점차적으로 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다이고들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이제 축소가 될 거고, 이제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고, 우리나라도 내국인 아웃바운드가 이제 거의 코로나19 수준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 중국이나 이런 기타 국가들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객 믹스가 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시내 면세점의 마진은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는 면세점이라는 게 결국 이런 다이고들한테 의지한 산업이 아니라 진짜 면세점 채널의 가장 본질인 쇼핑 채널로서 회귀하는 게 향후 면세점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